안녕하세요. 항체 9일의 진짜 과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화제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ICTV 분류법으로 니도 바이러스 및 코로나 바이러스 과에 속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일반적으로 포유류나 조류에서 호흡기 질환이나 배탈 등을 일으키는 인수공통 전염병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일부 사람들이 최근 유행하는 병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약간 이상한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과에 속하는 바이러스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과에 대한 느낌을 드리기 위해 객과를 예로 들자면 개, 늑대, 코요테, 여우, 너구리가 객과에 속하는데요. 이들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유행하는 병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건 여우를 개라 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는 바이러스들도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심각하지 않죠. 유러피안 저널 오브 인터널 메디슨의 한 리뷰 아티클에 따르면 바이러스성 감기의 10에서 15%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 유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라면 성인에게 감기 정도를 일으킨다 볼 수 있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는 일반적인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초반에 전문가분들은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는 바이러스들은 왜 코로나 바이러스로 묶였을까요? 그 이유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양과 유전체가 대표적인데요. 모양부터 설명드리고 유전체는 뒤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렇게 바이러스 주변에 좀 와글와글한 게 있어요. 이것이 태양의 코로나 현상과 유사하게 보인다고 해서 이름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저 와글와글한 거를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저 부분이 우리 몸의 세포막에 부착을 하게 되면 침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하는 건 저 와글와글한 부분, 저 스파이크 부분의 구조가 되겠죠. 조금 더 세련되게 말해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S프로틴, 스파이크 프로틴이 우리 세포의 ACE2,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2에 결합할 수 있다면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이 안 걸리는 바이러스도 많으니까요. 자,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전염되는가? 2020년 2월 25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COVID-19을 보면 사람 간 감염은 1.8m 이내에서 감염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눈에 안 보이는 분비물이 코나 입으로 들어가 호흡기로 전달되어 감염된다고 합니다. 또한 바이러스가 묻은 물건을 만진 후에 입과 코 혹은 눈을 만지는 것만으로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다양한 종류가 있고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기 어려울까요?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체의 특징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파지티브 센스 싱글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입니다. 일반적으로 RNA는 DNA보다 복제 시에 오류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RNA 중합 효소에는 프루프리딩이라는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제 시에 오류가 많이 일어난다는 건 점점 바뀌어 나간다는 거고 이로 인해 질병이 심각해질 수도 있고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던 게 사람에게 감염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보았던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스파이크 단백질이 변한다면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던 게 감염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모양이 변하니까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어도 무용지물이 되고요. 그럼 RNA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중에 제일 센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쉽게 변한다는 건 심각하다가도 갑자기 약해지는 양상으로 돌아서고 혹은 사람에게 다시 감염되지 않는 형태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이는 폴리오 바이러스의 리바비딘이라는 복제 시 에러율, 돌연 변이율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처리한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돌연 변이율이 4배 증가하니 감염률이 무려 95%나 감소되었죠. 약독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니까 곧
감염력이 감소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면서 자체적으로 돌연 변이율을 조절할 수 있는 미친 바이러스입니다. 원래 RNA 바이러스는 프루프리딩을 못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이면서도 프루프리딩을 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이걸 자기 멋대로 조절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바이러스가 약할 땐 돌연 변이율을 높였다가 바이러스가 세지면 돌연 변이율을 낮춘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나오는 작은 방울에 섞여 나온 후 주변 사람들의 코나 입을 통해 호흡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파이크 S 단백질을 이용해 세포 표면에 붙어 퓨전을 통해 자신의 RNA를 세포 내로 침투시킵니다. 파지티브 센스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오면 바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해 진핵생물의 mRNA와 같이 바이러스의 RNA에는 5' 캡과 3' 테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유전체 RNA를 복제할 수 있는 RNA 폴리머레이즈를 합성하게 됩니다. 이 RNA 폴리머레이즈는 파지티브 센스 RNA를 주형으로 네거티브 센스 RNA를 합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센스 RNA를 가지고 다른 단백질 합성을 위한 여러 짧은 파지티브 센스 RNA를 합성하게 되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수포체 내부에서 합성이 된 후 골지체를 거쳐 세포 외부로 분비되게 됩니다. 그럼 2020년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WHO에서는 2015년 이에 대해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일종의 지침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이나 메르스 같은 이름은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베스트 프랙티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따를 의무는 없지만 의사소통을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지금 보이시는 내용이 WHO의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테이블 A는 쓰세요 라고 말하는 항목들입니다. 간염, 폐렴 같은 증상명을 써도 되고 심각한, 경미한, 급성, 여름, 사막 등의 부연 설명을 써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독감이라던가 살모넬라,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병원균의 명칭을 넣어도 되고 2019 등의 연도, 알파, 베타 등의 순서가 포함될 수 있다 합니다. 현재 공식 용어인 코비드-19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COV는 코로나 바이러스, ID는 감염증, 19는 최초 검출 연도를 의미합니다. 테이블 B는 쓰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항목들입니다. 지역, 사람 이름, 동물 이름, 음식 이름, 문화권이나 직업, 산업들은 쓰는 것만으로 특정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차적으로 치명적인 죽음에, 알 수 없는 같은 단어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안 썼으면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코비드-19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은데 솔직히 입에 잘 붙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바이러스들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입장에서도 숙주가 죽어버리면 바이러스들도 같이 죽기 때문에 손해기 때문이죠. 코비드-19에 의한 이 소란도 빠르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항체 구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